이맘때쯤이면은 단골로 나오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들고 갈 것인가 팔고 갈 것인가 이런 얘기 하나 하고요. 1월 효과는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자 이제 오늘을 빼면은 2012년 주식시장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략도 세워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3인의 전략에서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의 정영훈 차장과 LIG 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18일 만에 순유입 전환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18일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순유입 규모는 379억 원으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4위 키워드는 LG 디스플레이 장중 3만 원 또 회복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연이틀 반등하며 장중 3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LG 디스플레이의 4분기 수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해운주 강세입니다. M&A 기대감으로 대한해운이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등 해운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오늘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가장 움직임이 눈에 띄었던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이번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또 많이 빠지고 또 빠졌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IT주 가장 많이 유망 업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IT 업종인데 IT주 대응 전략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염동찬 연구원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11월 중순 이후에 코스피 상승세 보였는데요. 그 시장에서 IT는 좀 상대적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최근 11월까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 좀 등장하고요.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윈도우 8 판매가 저조하다는 뉴스 나오면서 IT주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11월 중순 이후에 오히려 강세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은 화학이나 철강 같은 소재 업종이나 건설, 조선 같은 산업재 업종, 그리고 은행 같은 업종들이 오히려 IT에 비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IT 이제 1월 되면서 다시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재나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적에 대해서 좀 탄탄하지 않은 만큼 1월 달 실적 나타나면서 오히려 약세 흐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실적, 4분기 실적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긍정적인 접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업황 개선에 의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1월 첫째 주에 금요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 등장하면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도 오히려 강세 보였던 흐름들 올해 실적 시즌에 나타냈었는데요. 그렇다면 역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나 앞서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같이 긍정적인 접근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IT 종목들 가져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인 첫째 주 이후, 둘째 주 정도부터 오히려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권하고 있는데요. IT에 대해서는 좀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접근 1월 달에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이제 예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잠정 실적입니다. 예비치 발표하면은 사실은 지난번 실적 발표하고도 주가가 빠졌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그럴 가능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시는 거네요. 저번뿐만이 아니라요. 그 이전에서도 이렇게 실적은 계속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약간 시차를 두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번에도 그런 패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T주 긍정적인 접근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들이 절대 우세한 것 같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매매 전략상으로 과거에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빠졌다는 점, 이거 다시 한번 복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운주 강세인데요. 대한해운, 인수전에 SK그룹 또 CJ그룹 뛰어들었다는 얘기 들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 STX 페노션도 바로 따라서 상승하고 한진해운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M&A 재료 갖고 시장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조금 불안하긴 한데 정영훈 차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해운주의 상승이 그 개별 기업의 재료로 인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업황이 좀
호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업황이 회복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올라가는지를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한해운이 어떤 M&A 재료로서 올라간다라고 개별 기업의 이슈로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15일경부터 이제 그 운임사들이 선주들이 해운 운임을 인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분기에 운임을 인상을 했지만은 연말로 다가올수록 그 올라왔던 운임들이 점차적으로 깎여가지고서 수익이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 운임을 인상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유지가 될런지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해운업의 업황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들이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물동량들이 계속적으로 다 증가를 해야지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먼저 치고서 올라가는 그런 그 류의 그런 업종이 아니라 그 다른 업종들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한 발 뒤늦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을 비롯한 각 개별 기업의 그 상승을 어느 정도 지금 뭐 따라가는 그런 매매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단기급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매도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해운주가 정말 업황이 좋아져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확신을 해도 좋을 상황인데 아직은 그럴 만한 근거가 좀 약한 것 같고요. M&A 재료, 글쎄 M&A 재료 갖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사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투기적인 매매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중국 도시화 정책에 대한 기대입니다. 중국 요새 안정성장과 도시화 이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시화 계획 아무래도 2013년에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될 것인지 정영훈 차장이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신형 도시화 관련돼서 중국이 집행해야 되는 자금이 우리나라 돈으로도 한 7천조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 10년 동안 이제 40조 위안에 대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그 어떤 경제 발전을 이루었었던 것들에 대한 좀 자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건설 확대를 통한 그런 그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앞으로 그 신형 도시 개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도시 수용 인구들이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다가는 도시의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그런 역량들이 많이 집중이 될 텐데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계라든지 아니면 건설 자재 아니면 전력 설비 같은 그런 업체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2007년도에 우리나라의 기계 업종들이 올라가고 그 조선 철강들이 올라갔을 때 그 중국 시장하고 지금 현재 5년이 지난 후에 지금 현재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은 중국 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서 올라왔기 때문에 2007년도 같은 그런 그 호황의 여파를 우리나라에서 그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도시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측면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두산 인프로코어 같은 그런 그 굴삭기를 만드는 기계 업종이 좀 국한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로 다 그 이런 도시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중국의 내수 소비 시장이 커지면은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성공적으로 이제 진출을 한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아니면 헬스케어, 자동차 같은 그런 업종들이 중장기적으로다가는 혜택을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그런 입장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뭐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보다도 중장기적인 그런 모멘텀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올해 한 해 보면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중국 관련주라 그러면은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주 이런 걸 꼽았었는데 지금은 뭐 소비 관련주들을 많이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도시화 정책 이거 관련해서 뭐 철강이나 화학 이쪽으로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시장에서 2007년도에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주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중국의 그러한 설비 투자들이 아직 다 완비가 안 됐었던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인 수혜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그 설비에 대한 과잉 투자들이 문제가 될 정도로 설비 투자가 완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이나 아니면 화학주들 같은 경우가 예전까지 그런 중국 모멘텀을 받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국 최근의 경제 지표 분명히 3분기가 바닥이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시켜주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상해 증시도 요새 살아났습니다. 훌쩍 2200포인트 회복했는데 여러 가지로 중국 관련해서는 조금 분위기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중국 관련돼서 대응 전략도 이전 잣대로 대응하지 말고 역시 뭐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런 패턴, 이 패턴에 입각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비 시즌 사실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일찍 판매를 시작하면서 정작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매출이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친 이런 모습도 나타났는데 그 결과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상치보다 크게 좀 부진했는데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지 염동찬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전날 시장 조사 업체인 MASP에서 이제 관련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2달 전부터 크리스마스까지 10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미국 소매 판매를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YOY로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시장에서 기대치가 3%에서 4% 사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온 거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2008년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우려가 나타나면서 유통주들 그리고 의류 업체들 그리고 귀금속 업체들 약세 나타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은 전체 소매 매출의 많게는 30에서 50%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지만 11월과 12월에 나오고요. 보통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가 이 기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나타나는데 거의 50%에 가까운 매출이 11월과 12월에 나타나는 만큼 이 기간의 소매 매출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백화점 업체인 타겟이나 메이시스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의류업체인 갭이나 파슬 그리고 아베크롬비 같은 업체 역시 약세 보였고 대표적인 귀금속 업체인 티파니 역시 약세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매 판매 매출이 예상보다 적었던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허리케인 샌디 때문에 이렇게 약세를 보였다고 소매 매출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재정 절벽 지금 아직 부침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재정 절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 만큼 이렇게 크고 작은 논란이 있어도 결국에는 점차 해결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살아나는 모습이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 만큼 경제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저희 부침은 이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중에 이 소식 전해지면서 타겟이나 메이시스 같은 업체들, 백화점 업체들 마이너스 3%까지 하락했다가 장 끝날 때쯤에는 마이너스 1%까지 낙폭 모두 회복하는 모습 보였고요.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업체들 역시 1% 내외의 낙폭으로 어제 뉴욕 증시 다 하락했는데 거의 큰 차이 없이 약간 하락하는 수준에서 끝났다는 것만큼 이 소매 매출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거에서는 악재로서의 위력 그리고 국내 업체에는 더더욱 위력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절벽, 샌디, 여기에 뭐 총기 난사도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미국 지표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경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모든 변수에 우선해서 역시 뭐 재정절벽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지수 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금 강보합세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지금 1포인트 소폭이지만 강보합세로 돌아섰고요. 코스닥 지수의 강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배당부 시세 회복 시도입니다.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배당부 시세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통신주 같은 경우는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됐던 바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 시장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영훈 차장이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 그 배당을 많이 줬었던 통신주 같은 경우에 오늘 낙폭이 큰데 이게 바로 회복이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12월 달, 11월 달에 어떤 그 투자 주체들이 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면서 들어왔었던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들은 그 회사의 업종이 그 향후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그 성장성을 보고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딱 배당까지 보고서 투자를 했었던 그런
그 모습들이고 그리고 그런 형태가 프로그램 매수라는 그런 형태로다가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이후 뭐 베이시스가 뭐 보시면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배당 전에 그 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베이시스 폭이 그 프로그램의 어느 정도 강하게 끌어올릴 만큼 지금 벌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배당을 많이 줬었던 그런 종목들은 그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받아줄 만한 그런 특별한 매수 주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2년도 예를 봤을 때 SK텔레콤이라든지 아니면 KT 같은 통신주들이 배당 시세를 회복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3월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다가 6월 달에는 한 차례 더 하락을 하면서 바닥을 찍고서 이제 연말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올해에도 그 통신주들이 올해 그 2013년에도 2012년도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좀 고배당을 얻었던 그런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것들보다는 현금화를 시키시는 그런 전략들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금일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삼성전자인데요. 이런 것처럼 그 2013년도에 대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늘 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아마도 2013년도 초반을 좀 장식할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배당 투자를 하는데 고려를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얼마만큼 빨리 배당부 시세로 회복하느냐에 있는 것 같은데 통신주 같은 경우는 배당부 시세 회복하는데 과거에 전통적으로 좀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이제 뭐 오늘 이맘때쯤 되면은 1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한 군데 증권사에서는 굉장히 좀 세게 1월 효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재정 절벽이라든지 여전히 좀 불확실성은 많은 것 같은데 염동찬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1월 효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1월 달 시장은 그렇게 재미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재정 절벽인데요. 재정 절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결할 일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재정 절벽에 대한 긍정적인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물가 우려인데요. 최근에 대선 끝난 다음에 주류 가격 인상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제 뭐 콩나물이라든지 두부 가격 인상 이슈, 생활용품들 가격들 줄줄이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 부담이 1월 달엔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역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앞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산업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은행 같은 업종들입니다. 근데 이 업종들이 실적 시즌 이제 1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제 실적 시즌에 그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걸로 예상되는 업종들은 아닙니다.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충당금을 쌓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보통 3분기보다 실적이 안 좋은 경향이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은 실적 측면에서 오히려 이 11월 이후에 강세를 보였던 산업재, 소재, 은행 업종이 약간 주춤할 가능성을 보일 걸로 전망되는 만큼 실적 시즌에 오히려 1월 달에는 약간 약세 흐름 보일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만큼 1월 달 전략은 좀 더 방어적인 접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종 전략 측면에선 앞서 언급했었던 최근까지는 좀 약세 보였지만 실적 측면에서도 강하고 긍정적인 실적 발표할 걸로 전망되는 IT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재정 절벽 이슈, 물가 부담, 그리고 실적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 종합해서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주셨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외국인들이 19일 만에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데 역시 뭐 당장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잣대는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매 또 역시 뭐 유심히 살펴봐야 될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